짱구와 친구들은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습니다. 짱구는 가장 만만하고 배신을 잘하는 주먹밥 머리 훈발놈을 잡으려 합니다. 근데 쟤는 뛸 때 왜 손을 저라고 뛰냐? 뭐 암튼 훈이는 결국 짱구한테 잡히게 됩니다. 짱구의 눈앞에는 허름한 극장이 있었습니다. 보안이 망한 것 같은데. 짱구는 영화가 보고 싶어서 극장에 몰래 들어가게 되고 혼자 가기 싫었는지 가기 싫은 친구들을 낚으려고 합니다. 결국 공범이 된 짱구와 아이들, 극장을 구경하던 도중에 극장 안에 영화가 상영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 하지만 극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영화만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화한다. 손님도 없는데. 짱구와 친구들은 같은 화면만 반복되는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마침 짱구는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로 가게 됩니다. 오줌을 싸고 돌아온 짱구는 극장 안으로 다시 돌아오지만 친구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늦게 집에 돌아온 짱구는 엄마에게 혼이 나게 됩니다. 이때 전화가 걸려오고 철수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짱구네 집에 있는 줄 알고 전화했다는 철수 엄마. 짱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짱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 아빠에게 설명해주자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떡잎극장에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짱구네 가족들은 극장 안으로 급히 달려갑니다. 아이들을 찾던 중 희미한 빛에 이끌리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는 이미 영화 속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영화 속 세계는 서부시대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에요? 짱구네 가족은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 잠겨있는 큰 문과 이상한 로봇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 로봇이다. 짱구네 가족들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지만 사람들은 전부 서부시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짱구 아빠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려 하지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오늘 내일 하게 생긴 남자가 다가와서 무자비한 말을 합니다. 이 녀석 얼굴 마음에 안 들어. 짱구 아빠는 술집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짱구 엄마는 짱구 아빠를 데리러 술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짱구 엄마에게 오늘 내일 하는 남자가 시비를 걸어옵니다. 누가 나 못생겼는데? 전국에 찔린 남자는 짱구 엄마에게 주먹질을 하게 되는데 옆에 있는 그라가스가 대신 맞아줍니다. 결국 술집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게 되고 이때 보안관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보안관은 철수고 짱구는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해보지만 철수는 훈발놈처럼 인성질을 하게 됩니다. 평소와 다른 철수를 본 짱구네 엄마와 아빠는 이상한 걸 눈치채고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도망치던 짱구 일행은 일단 급한 대로 우물 안으로 숨게 됩니다. 참고로 이 소녀의 이름은 선아입니다. 어우. 강제로 정관수술을 하게 된 짱구 아빠를 위해 소녀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줍니다. 여기 와서 처음 정상적인 사람을 만났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 짱구 아빠는 여기가 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선아에게 묻자 저스티스 시티예요. 여기는 저스티스 시티이고 여기가 어디이고 뭐하는 곳인지 자기도 잘 모른다는 것과 처음에는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여기에 익숙해진다고 말합니다. 선아는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마음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짱구네 가족들은 묶여있는 머머리인 마이크를 구해주게 되고 머머리에게서 저스티스 시티에 관한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돌아갈 방법이 없단 건가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마이크는 이 세계에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을 조사하다가 보안관한테 잡혔다고 말합니다. 이때 짱구는 그 녀석을 보게 됩니다.
이 세계에 먼저 온 훈이는 짱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넌 누군데? 세상에. 나랑 같이 훈이는 집에 안 가면 너랑 같이 있으면 기억이 날 것 같다면서 집으로 초대합니다. 여기서 가까워. 내 하지만 안에 그 아내는 유리였습니다. 하지만 유리조차 짱구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 길에서 만났어. 짱구는 마지막으로 맹구를 찾으러 왔습니다. 맹구는 친구 중 유일하게 짱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짱구네 가족들은 이 세계에 점차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짱구네 아빠는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빠 잘 다녀오세요. 머머리 형은 영화가 원하는 답을 찾아야만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떠든다는 이유로 짱구 아빠와 머머리 형은 책짓질을 맞습니다. 어우, 저 엉덩이 뭐야? 어우. 짱구 엄마는 술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는데 카소스에 궁을 씁니다. 메브리코 아저씨는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감동적입니다. 어우, 진짜였네. 괜찮으시면 메브리코 아저씨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려 합니다. 짱구 엄마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시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전장의 지배자. 하지만 감동을 받기는커녕 비웃기만 합니다. 뭐예요? 쪼개는 오늘 내일 남자를 기타로 꽂아버리고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원래 영화는 짱구와 맹구는 움직이잖아. 해가 움직이지 않는 것과 영화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머리 형은 드디어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난 지금까지 시장을 물리칠 영웅을 기다렸던 거요. 이때 태양이 움직이면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움직임과 동시에 짱구네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아직 총각이야. 네? 녀석들이 한편 시장도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눈치챘고 서둘러 마을로 보안관을 보냅니다. 없을걸. 완성했습니다. 박사는 이 팬티를 입으면 잠재되어 있던 엄청난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머머리 형은 팬티가 작아서 탈락입니다. 하지만 역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때마침 철수가 등장하고 사람들을 체포하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반격에 나섭니다. 철수가 말에서 떨어지자 보안대는 철수를 버리고 배지만 가져가 버립니다. 시장은 철수에게 단순한 재미로 보안관 자리를 맡겼던 것입니다. 꽤 재밌었어. 철수가 팬티를 입게 되자 시장이 사람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은 복수를 하기 위해 기차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장의 공격으로 기차의 연결부가 풀어지게 되자 사람들은 앞 기차로 하나둘씩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는 와중에 철수는 끝내 놓치게 되고 시장의 부하는 철수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짱구가 철수를 구해주게 됩니다. 짱구와 친구들은 드디어 마음이 모이게 되고 팬티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린 정의의 용사 떡잎마을 소년들. 그 이름하여 떡잎마을 엄청난 힘을 얻게 된 짱구와 친구들은 시장 무리들과 대등하게 맞서 싸웁니다. 알고 보니 맹구도 머머리? 선한 누나. 짱구는 왜? 이슬이 누나를 냅두고 선아 누나한테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뭐? 하지만 짱구는 끝내 실패합니다. 이때 초반에 봤던 로봇이 등장하게 되고 선아가 배신했다는 것을 안 시장은 선아를 잡아갑니다. 선아는 최종 장소에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떡잎마을 방범대. 짱구와 친구들은 시장을 물리치게 됩니다. 여기다. 사람들은 최종 장소에 도착하게 되고 시장은 끝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은 어떻게든 영화의 끝을 막으려 했지만 로봇은 터지게 되고 영화는 끝나고 맙니다.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온 사람들. 짱구는 급히 선아 누나를 찾아봅니다.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와. 알고 보니 선아 누나는 영화 속 인물이었습니다. 선아 누나는 그 영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야. 선아 누나가 없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은 짱구.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있잖아. 다음에는 더욱더 발전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